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한 2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 사무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은 MK타워 저희 사옥 5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뭐 이렇게 아직 정리도 안 돼 있고 한데, 제가 입주한 지는 벌써 한 2년이 다 돼 갑니다. 조망권이 아주 좋죠. 이렇게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자리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옥 위치가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시내 전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빈 공실이 되어 있는 사무실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비 공간을 누구에게 임대 주고 이 로비 공간을 다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커피숍인데, 커피숍도 사실 외부에서 와서 사 먹기는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시내하고 거의 한 20분, 30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로비 공간을 누구에게 임대해 주고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임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비 공간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넓습니다. 벌써 세팅은 다 되어 있고요. 뭐가 들어와도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10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층은 아주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0평이 안 되는 방인데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 10층만 해도 한 8개 정도 되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8층입니다. 8층이고, 이곳은 8층에 있는 약 60스퀘어미터 되는 공간이고요. 아직 임대는 되지 않았고요.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제 영상 중에 프롬펜 신공항의 개항이 7월 10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도 프롬펜의 신공항인 떼초 국제공항의 개항 일정을 기존 7월 10일에서 다시 2개월 늦춘 9월 9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롬펜 신공항은 원 계획대로라면 작년 2023년 7월에 완공 개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연기되었다가 올 7월로 다시 연기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9월 달로 연기된 것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시공회사가 위약금이나 관리비용 문제 등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들인데, 공사 주체가 시행사인 캄보디아 회사인 CAIC이고 공사 업체 또한 중국 회사인 MCC이다 보니 완공 일정 준수에 대한 기본 개념도 부족하고 관리도 많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6%에 이른다고 하니 외부 공사는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으며 내부 마감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항은 이제 제대로 된 국제공항 규격의 4F 등급의 공항으로 연간 1,500만 명의 여행객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는 공항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인천공항이 약 7천만 명의 여행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신공항 개항과 때를 맞추어 신노선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새롭게 두바이 노선, 인도 노선, 그리고 일본 노선 등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노선의 경우 전에 일본 아나항공이 직항을 했으나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올 10월에 캄보디아 국영회사인 에어 캄보디아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 노선을 주 4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직항은 아니고 프롬펜, 중국 푸저우, 간사이를 잇는 경유 노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 여행이 굉장히 핫한데 캄보디아 교민들 중에 일본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덧붙여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현재 운영 중인 뽀첸텅 국제공항은 중국 민간회사에 매각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는데, 훈 만해 총리가 한 행사장 연설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 공항을
30억 달러의 민간 기업에 매각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훈센 전 총리와 현 총리인 자신밖에 없다고 하며 이런 소문에 절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존 공항은 역사적 가치도 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이 토지와 기존 시설은 계속해서 국가 소유로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이 공항이 김포공항처럼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국내선 이용자들은 굳이 먼 국제선까지 갈 것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이 포천텀 공항으로 국내선을 이용한다면 이용객들이 다른 운송수단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이탈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이 포천텀 국제공항은 국내선, 국제선 포함 한 주당 평균 268편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고 일일 평균 58편의 항공편이 뜨고 내립니다. 중국 비행기가 35%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한국 또한 매일 3편의 직항이 운행되고 있고 매번 만석에 가까운 황금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매일 최다 500~600명씩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놀라실 텐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비행기 승객 중 미국처럼 직항이 없는 국가들의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서 트랜짓하는 환승 여행객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매일 들어가고 돌아오는 캄보디아 산업연수생들, 다문화 가정들의 캄보디아 가족 방문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뉴스 중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사기회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가면 하루에 $100를 넘게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올리고 300여 명이 넘는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기친 놈은 2년 전부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기들이 한국 취업 전문 알선 회사라고 속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벌려왔는데 한국 취업 조건으로 1인당 총 $4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제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한 다음 이 중 $2,000 50% 계약금을 작성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한국 입국 후 납부하면 되고 만약 취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약 때는 성금 50%를 받기 위해 공인 변호사의 공정까지 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돈을 받고 바로 잠적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받기로 한 이 계약서 원본조차도 받지 못해 정식 소송조차 제기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사기꾼들은 한국어 시험이나 자격평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계절 노동자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며 머리 나쁘고 공부하기 싫은 젊은이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시청자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이곳 캄보디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은 급료를 받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경험해 볼 수 있어 이들에게는 한국이 그들만의 디즈니랜드인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 또한 한국으로 돈 벌러 가라고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면 마치 한국 산업연수생에 선발되면 이 나라가 인정한 사실상의 성공보증수표 같은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해마다 입국 가능한 쿼타가 정해져 있으며 어떤 해에는 거의 뽑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번 사기 사건처럼 기회만 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돈의 8천까지 돈을 빌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이번 사건에 좋은 먹잇감이 된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부는 한국 취업은 정부 간의 협정만으로 가능하며 사설 회사나 단체나 한 개인이 한국 취업을 알선할 수는 절대 없다고 경고하고 이곳 한국 교육학원이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취업 알선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점에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들은 그 나라에서 그러고 또 그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며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는 물론 현지 전문 직업 훈련소에서 기술 자격 시험을 통과한 나름 전문직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한국의 개념 없는 젊은이들과는 확실히 다르고 훨씬 낫습니다.
일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라며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고용주와 한국 직원들이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얼마 전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산업연수생으로 일본에 간 한 캄보디아 여성이 일본 도이치의 한 딸기 농장에서 농장주로부터 동거하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8,200만 엔, 한화로 약 7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이 농장주는 같은 농장에 일하고 있는 다른 캄보디아 여성 2명 또한 이 농장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혐의로 1,000만 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이곳 캄보디아에서는 한국과 달리 성추행만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재판으로 가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50년 전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하이클래스의 여성, 외국 여성이면 모를까 이곳 일반 근로자들이 직장 내 성문제로 사건을 공론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공론화해 소를 제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잘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아직 이곳 캄보디아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한국과는 무지 다른 것이죠. 제가 이 죄 많은 일본 고용주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면 당연한 이치이지요.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 여성들이 일본 고용주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도 이제 알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사건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곧 한국 고용주나 직장 상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의적인 문제보다는 합의금 때문이라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더더욱 가능한 이야기이니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 방문은 원래 캄보디아에 관련 큰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축소 진행하였고 새로 우리 가족이 된 며느리와 함께 가족 사진도 찍고 오래간만에 대학 동기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철강 관련 대표들과도 만나 많은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캄보디아 내 한국 신문사인 뉴스 브리핑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 사옥 건물과 정원식당을 취재해 기사화해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또 버티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다음 소식 전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